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꽤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경제지표가 좋았다. 그리고 AI 쪽에 다시 한번 투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증시가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애플은 사상 최고치 다시 찍었고요. 나스닥은 40년 만에 최고 좋은 상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있죠.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파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오늘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분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미국 강한 경제에 AI 붐이 겹쳐졌다. 애플은 최고치를 기록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 다시 넘보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플이고요. 오늘 지수를 한번 보면 다우지수가 한 0.6% 상승했고요. S&P 1.1%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65% 상승한 거 보이시죠? S&P 500 외부로 보시면요. AI 중심 이런 기술주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애플 1.51%, 마이크로소프트 1.82, 엔비디아 3.06, 테슬라 3.80%, 메타 3.08%. 다들 많이 올랐죠. 아마존도 1.4% 상승했네요. 오늘 애플 주식을 한번 보시면요. 188.06달러에 마감했고 시가총액 마켓캡이 2.96조 달러입니다. 조달러. 3조 달러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 더 오르면 3조 달러 간다. 국채금리는 오늘 좀 상승했어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이 가능하죠. 경제가 괜찮고 탄탄하면 침체 가능성은 떨어지는 대신 추가 금리 인상. 근데 또 추가 금리 인상은 뭐라고요?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그에 따른 결국 침체 가는 거 아니냐. 이 누적 긴축 효과.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 공식 확인했어요. 오늘 이제 전용기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민스크가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했었죠. 전용기 안에 누가 탑승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 있었는지 오늘 전용기만 따로 움직였는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에 중화기 무장해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전투기 수호이 24, 25 이런 것도 있고 탱크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이 장갑차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무장해제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지겹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지표가 도대체 어땠느냐 이것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입니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왔어요. 전월 대비. 오른쪽 보시면 막대기 보시면 늘었다 줄었다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상승세를 보고 있죠.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1.7% 나왔잖아요. 전망치가 마이너스 0.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주 원인은 항공기, 민간 항공기, 여객기 말하는 거죠. 그랑 자동차 요 부분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상 블룸버그 전망치가 마이너스 0.9였는데 1.7이나 나왔다. 상당히 강하구나. 여객기가 구종기 급감을 메웠습니다. 신차 주문도 많이 늘었다. 운송을 제외하고 봐도 운송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0.6%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기업들의 향후 투자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항공기 제외 비방위 산업 자본지 수주. 요건 이제 그게 그 기업들 투자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0.7%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는 0.1이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이제 기업들 투자 전반적으로 투자 부분에서 좀 이렇게 계속 약소를 더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보니까 기업 투자도 생각보다 견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내구재 주문은 사실 내구재는
3년 이상 장기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쓰는 물건을 뭐 살려고 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장기간 쓸 것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돈 많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소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선행지표 역할이 있는데 좋게 나왔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컨퍼런스 보드에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109.7이 나왔습니다. 전망치 104였는데 그거를 꽤 웃돌았어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다. 이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요거 회사 부분은 이제 침체 때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그럴 때 이제 급락하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뒤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하락하다가 쭉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몇 달 뒤에 침체가 시작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경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경제가 아주 회복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도 오르는 거죠. 주택시장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가격들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다. 매매 건수도 늘고 있다.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시 전년 대비로도 오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주택 매매 건수 월가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지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가격 지수, 이것도 흐름은 비슷하다. 전월 대비 상승해서 3달 연속 올랐다. 그래서 CNBC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지난해 6월에 바닥을 찍었고 그 이후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지금 계속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주택가격이 지금 최근에 반등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얘기했는데, 주택가격 하나만 갖고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뭐 좀 오르긴 했는데 절대 수준이 여전히 좀 낮다. 뭐 최근에 올라도 절대 수준이 뭐 예를 들면 한참 올랐을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이 이 정도라면 최근에 올랐어도 여전히 요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덜란드 연방준비은행의 2분기 GDP 전망치는 연율 기준으로 한 1.8%다. 1분기가 1.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월가에서는 지난번보다 또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가능하죠. 최근에 나온 경제자료는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게 재밌는 건데, 모건스탠리가 제가 전에도 며칠 전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계속 이제 금리 동결, 올해 계속 금리 동결 전망인데 오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앨런 젠트너가 어쨌든 7월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도 돌아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7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셰인 페더치는 크게는 안 움직인 거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76.9%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어쨌든 모건스탠리도 돌아섰다는 점, 그 부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어쨌든 증시가 좋았던 것도 그렇고 경제지표가 괜찮다, 경제가 강한 것 같다, 그다음 뭐 AI가 더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침체 지연론자들이 한동안 좀 득세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거죠. 침체한다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자꾸 이제 뒤로 밀려 나가는 건데, 침체 지연론자 생각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요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의 전망도 아직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아까 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6개월 뒤에 상황을 보는 기대주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소항목 중에. 근데 그게 아직 80을 밑돈다. 이게 80을 밑돌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많이 올라왔죠. 80 근처까지 와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전히 80을 밑돈다. 침체 가능성 여전하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기준도 강화할 거기 때문에 투자는 좀 줄어들 거다. 그 제조업은 사실 좋지는 않다.
내구재 주문이 좀 나아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지만 제조업 업황 생각해봐라. 이거 사실 이제 내구재 쪽에 너무 또 이제 한번 쏠리다 보면 그 직전에 나온 미국의 PMI 제조업 PMI가 안 좋았다는 50을 항상 계속 좀 밑들고 있다. 이걸 또 까먹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나온 S&P 글로벌의 6월 제조업 PMI는 46.3이다. 50 밑은 수축이잖아요. 글로벌 제조업 상황도 안 좋죠. 제가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좀 더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뭐 ISM의 5월 제조업 PMI도 46.9다. 7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위축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구재 이번에 좀 뭐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조업 전반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 서비스업은 계속 강하지만 제조업 침체는 여전하다. 요걸 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대체 데이터는 이제 자기들이 뭐 따로 별도로 뽑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식 데이터 말고 자기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체 데이터 그걸로는 보면 노동시장이 지난해만큼 강하지 않다. 좀 둔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 노동시장이 왜 중요한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 소비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국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연말 내년 초 침체가 있냐 없느냐 이 부분은 결국 소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소비 데이터는 결국 노동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 전망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보겠어요. 요거에 따라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 경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달려 있고 금리 추가 인상도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초과저축이 좀 사라져가고 있고 은행권의 신용경색,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출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그다음에 정부의 어쨌든 뭐 이제 각종 지원들, 뭐 코로나 때 시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겠다. 둔화 요인이 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 지연론자들은 하반기 중에서 4분기 내년 1분기 그때 좀 전후로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가로 결국 이제 어쨌든 지금 연준이 추가 긴축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긴축을 하면 그게 누적 효과 때문에 결국 또 침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이클 가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다른 데 거와 좀 달라요. 7월 9월 연속으로 2번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좀 보긴 했어요. 주로 이제 지금 상황은 건너뛰기씩 한 번씩 7월 올리면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11월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 9월 연속으로 올릴 거다 이런 얘기 했고 HSBC에서는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스 클라르만이라고 이제 억만장자 투자자 언론에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늘 CNBC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초과저축이 연말쯤 바닥이 날 거다. 그래서 침체는 2024년 초에 올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과저축이 사라지는 지점을 한 번 더 약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초과저축이 정말로 사라지는 때 그때 전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노동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뭐 좀 더 버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초과저축 부분도 잘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에요. 세스 클라르만 뒤에 좀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람이 오늘 나와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좀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뒤에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그 증시상을 좀 더 보면 나스닥이 제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1983년 이후 상반기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뭐 좀 더 괜찮고 하면 좋을 수 있다.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수 있다. 나스닥 한번 보시면요. 올 들어서 한 30.5%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S&P도 좀 안정화하고 있다. 3% 정도 3% 이상 하락한 게 3개월이 넘었다. 4월 말 이후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간 평균 이동선이 1%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 한 2.6% 했다. 그만큼 2.6%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이 심했다는 거겠죠. 지금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하고 있다. 이유는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강한 경제 데이터, 그 다음에 AI 이 두 개입니다.
반면 세스클라르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죠. 이 프로 기사는 약간 유료 기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스클라르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든 것이 버블이 상황에 대한 도전을 맞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직도 유동성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유동성은 많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어서 여전히 유동성은 많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판단 요인이 있겠죠. 지금 랠리가 진짜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괜찮은 건지, 경기 침체 전망은 진짜인 건지, 아니면 연착륙이 진짜인 건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뭐 예를 들면 은행 신용균축이 더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건지, 내가 투자해서 견딜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라라만 좀 재밌는 게 어쨌든 이제 부동산 투자 기회다. 왜냐면 이제 많이 빠지니까, 좀 많이 빠지고 공실도 있고 뭐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럴 때 투자하면 나중에 괜찮을 수 있다. 재밌는 건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CNBC 나와서 자기는 부동산 괜찮을 것 같아. 향후 2, 3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빠지면 나중에 결국 회복한다고 보는 거니까. 루벤스타인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항상 많이 빠지거나 할 때 지금이 기회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겁먹고 있을 때 근데 뭐 지금은 부동산이 좀 그쪽 아니겠느냐. 증시는 좀 어쨌든 계속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게 겹쳐지면 이게 증시 전망으로 오게 되면 그게 약세론이 되는 겁니다. 침체 또는 추가 금리 인상, 그에 따라 이제 또 침체가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이게 약세론으로 결국 정리가 되는 거죠.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결국 둔화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 연말 전후 경기 침체 가능성, 둔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하반기에 거시적 요인은 상당히 더 도전적이다. 그래서 위험 보상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중요한 거는 어제는 뭐 또 경기 침체 우려 뭐 좀 얘기하면서 빠졌다가 오늘은 또 경제 지표 잘 나오니까 확 오르고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도 정확한 방향성은 못 잡고 있다고 하는 건 그렇고, 어쨌든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은 있는 거죠. 예.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고민이 있는 건데, 확실히 내일 변수는 제롬 파월입니다. 내일 변수는 확실히 제롬 파월이에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생각보다 강한 얘기 하느냐, 아니면 뭐 그동안 나왔던 얘기 수준에서 얘기하느냐, 그래서 잘 그냥 넘어가느냐, 어느 쪽이든 파월 얘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 파월 얘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더 뭐 예를 들면 뭐 오늘까지 뭐 분위기 좀 좋잖아요. 뭐 애플 사상 최고치 찍고 뭐 나스닥 뭐 상반기에 뭐 40년 만 최고치로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내일 파월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게 해줄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 파월에 달린 것 같습니다. 내일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일 ECB 포럼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한국 시간은 밤 10시 반이네요.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연준 분석은 꼭 3분 월스트리트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온라인 기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